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오늘은 특정 와인 자체보다 와인과 관련된 최근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올해 와인 구매 계획을 세우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합니다.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호주의 와인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작년 말부터 기사들이 떴었죠. 중국이 호주 와인들에 관세를 200% 때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작년에 그 질병이 대유행을 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주도 트럼프 편에 서서 그 질병의 중국 책임론에 동조를 했어요. 그 질병 책임이 중국에 있는 게 아니냐, 조사를 해보자 할 말을 한 거죠. 근데 중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대륙의 기상이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호주는 맞는 말을 한 건데 중국은 이걸 듣고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호주의 주요 수출품들에 대해 경제보복 차원의 관세 폭탄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그동안 호주 와인들이 관세 혜택을 보면서 중국에 싸게 들어왔었다고 해요. 이거를 보복 차원으로 막은 겁니다. 그 결과 올해 2월에 기사가 떴어요. 호주 와인의 중국 수출이 97%가 급감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호주에서 중국으로 와인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을 다른 나라로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주가 생산량으로 치면 세계 제7대 와인 생산국이에요. 생산량이 많으니까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가장 많은 와인을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관세 조치 전까지 중국에 들어오는 와인 중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게 바로 호주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제5대 와인 소비 국가예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다음으로 전체 소비량이 많았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를 따지면 1인당 소비량은 적은 거지만 와인을 마시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 시장이에요. 어쨌든 호주에서 나오는 와인 물량은 많은데 이게 다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이 그 물량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제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결국 호주의 와이너리들이 못 버티고 파산하거나 다른 나라 기업들의 인수를 당한다. 호주 와인 첫오르인 제가 바라는 건 당연히 1번입니다. 1번의 경우 중국으로 못 가서 쌓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로 값을 깎아서 더 많이 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평소보다 좋은 가격으로 호주 와인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톨로 와인을 설명하면서 아몬라 시라즈가 올해 2월 한정으로 굉장히 싸게 풀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중국 물량이 막혀서 국내에 좋은 가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약간 이렇게 뇌피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킬리카논의 오라클도 작년 말부터 잘 구하면 7만원대로 굉장히 싸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오라클이 옛날에는 10만원이 넘어가던 와인이에요.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 킬리카논은 또 킬리카논의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회사예요. 킬리카논이 지금 중국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와이너리 아니에요? 호주 와이너리가 맞는데 자본이 다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의 창위라는 와인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와인 회사예요. 중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위가 지금 킬리카논의 소유주입니다. 작년 8월에 이미 지분이 95%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그냥 중국 회사가 된 거예요. 킬리카논을 손에 놓고 이 와이너리 물량의 절반을 중국으로 가져오겠다. 이게 원래 창위가 이 와이너리를 먹었을 때 계획했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로가 막혔잖아요. 얘네는 진짜 속 터지는 상황이에요. 중국 자본인데 표면상 호주 와인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팔지를 못해요. 팀킬을 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중국 자본이기 때문에 반중 감정이 심해진 호주에서는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큰일이 났고 안에서도 큰일이 났어요. 재고는 많은데 어디다가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수출국들에 싸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킬리카논 와인은 지금이 가장 쌀 수밖에 없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나중에 무역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는 다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이거 7만원대에 팔리던 와인인데 해도 그때는 지금 가격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7만원대가 아니라 원래 10만원대 와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박앤셀 기간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황만 보고서 추측만 하는 거예요. 값이 싸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호주 와인들이 싸게 나오는 걸 보면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역 조치는 12월이었는데 얘네는 그보다 먼저 7만원대로 나왔었잖아. 하실 수도 있어요. 작년 10월에 이미 마트에서 7만원대로 풀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의 주류 조합에서 중국 정부에다가 호주 와인이 싸다고 반덤핑 규제를 요청한 게 이미 8월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위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이 갈등의 조짐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제가 글래처랑 킬리카눈 두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와인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프리미엄급 호주 와인들을 괜찮은 가격으로 쏠쏠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인기 있는 토렌즈랑 몰리두커는 주요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가격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토렌즈랑 몰리두커 말고 다른 호주 와인들이 눈에 보이면 일단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와이너리의 평판이 어떤지, 와인 서적혀서 해외 평균가는 얼마고 현지가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 와인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담인데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게 나왔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냥 보면 펜폴즈 같은데 펜폴즈가 아니죠. 묘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호주 와인을 못 받으니까 그냥 직접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게 합성이 아니고 진짜 최근에 중국에서 생기고 있는 와인이에요. 외신의 기사로도 떴습니다. 대륙의 기상이 와인과 만나면 펜폴즈가 아니라 벤포즈가 나옵니다. 어쨌든 제가 호주 와인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흐름상 지금이 호주 와인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기 좋은 시즌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주식도 쌀 때 사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기회 요인이에요. 물론 이게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가 계속 넘어가면 호주에서 파산하는 와이너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저희한테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반덤핑 조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잠깐 찾아온 좋은 기회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와인 생활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2021년은 수입되는 호주 와인들을 잘 체크해보자. 그리고 킬리카눈 와인들은 지금이 박앤셀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사분들 힘내주시라. 어쨌든 저도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라도 공유를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